먼저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이시바 총리님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G7 정상회의 계기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약 2개월 만에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와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뗄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또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실질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소,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인적 교류에서는 1200만 교류 시대를 맞아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일본이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 간의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をもちまして、日韓共同記者発表を終了いたします。 우리 사랑하는
제1동포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본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양자 방문국으로 처음 일본을 찾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뜻깊은 방문의 첫 공식 행사로 여러분, 동포 여러분을 뵙게 돼서 특히나 더 의미가 깊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최근 80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렸을 때 특히 마음이 쓰였던 분들이 바로 제1동포 여러분들이십니다. 28 독립선언이 발표됐던 YMCA 강당, 또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히비야 공원, 모두 이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 도쿄의 중심지 곳곳에 동포 여러분들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 오롯이 녹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합니다. 아픔과 투쟁, 극복과 성장을 반복한 이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구비구비마다 우리 동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관부 연락선, 군대환을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고된 노동을 견디면서도 꿋꿋이 삶을 이어갔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식민지배의 아픔에 이어서 분단의 아픔까지, 광복의 기쁨도 잠시, 조국이 둘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타국 생활의 서러움은 아마 쉽게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모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향에 나무를 심고 또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짓고 조국 발전의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주일 대한민국 공간 건물 10개 중에 9개가 우리 제1동포 여러분들의 기부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일입니다. 88년 올림픽 때도 또 IMF 외환위기 때도 역사적 고비마다 발벗고 본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나 빛나는 애국심을 발휘해 주신 동포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시해야 될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제1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뵌 분들도 몇몇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와 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견뎌내신 그 긴 세월의 우여곡절을 넘어서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는 말에 걸맞게 연간 1200만 명의 한국인, 일본인들이 상호 양국을 오가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1965년 2억 2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772억 달러, 약 350배로 늘어났습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문화 콘텐츠로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오쿠보는 한국 문화가 넘쳐나는 도쿄 최대 한인타운으로 거듭났다고 하고, 오사카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은 연간 20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삼겹살, 치맥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니고 일본 청년들은 K-뷰티와 K-팝으로 한국을 배우고 느끼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역사, 동포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빛나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흔들림 없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더욱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서 더 큰 협력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역사를 후대에 전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엄을 고귀한 헌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활약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 동포 여러분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체류 해외 동포는 물론이고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 동포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 보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확고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모국에 대한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빛날 수 있는 자랑스럽고 든든한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을 출국하는 것이고, 예. 자, 미국에는 언제 도착했어요? 현지 시간으로 8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 50분이고요. 우리 시각 오늘 오전 4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고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전에 또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발음 뭉개지는 건 저의 전매 특허인데. 제가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엽죽지 않으셨는데 정상회담을 얘기를 해가지고. 네, 자, 귀국일은 언제입니까? 네, 귀국일은 28일 새벽에 귀국합니다. 자, 일정은 그러합니다. 자, 일정은 그러하고 우리 정상회 교수상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갔는데 일본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은 초강경 반일일 거라고 예상들을 했었어요. 네. 대선 기간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일 몬스터. 예. 그렇게 표현했어요. 반일 몬스터라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일본 언론이 그 전에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 가진 인상은 조중동, 종편, 예를 들면 중앙일보 통으로 번역돼 가지고 일본 야후에 계속 올라갑니다.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만드는 이미지 그런 걸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강훈 지지자들의 네. 이재명에 대한 인상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면 괴물이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말과 행동을 자기들이 이제 직접 접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뭐 열광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사람이었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외신 인터뷰가 이번 방일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였거든요. 요미우리 많이 들어봤죠. 네. 사장이 직접 와서 했는데 의료 치면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만큼 노골적이진 않아도 여기도 정치적 장난 좀 치는 곳인데. 근데 요미우리가 지면 8면을 터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굉장히 자세히 실었고 다른 일본 언론들도 일본 특유의 주제 하나 새로 꽂히면 막 다들 달려들어가지고 파고드는 일본 특유의 이재명 기사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지금 쏟아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한다. 일본에 대해서 자기들 예상보다 훨씬 개방적인 태도다. 라며 즐거운 놀라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잠시 후 후사카 교수님하고 자세히 얘기할 텐데. 더구나 이제 트럼프의 통상을 상대해야 하는 공동의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의 외교적 이해관계가 요즘처럼 큰 틀에서 비슷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일이 공동 대응을 하면 협상력을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을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공동 모조를 맞추고 있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외부의 조건이 주어질 때 기다렸다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대응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외부의 조건에 앞서 선제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역제안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일의 이 새로운 관계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일본에서 우리 먼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먼저 갈게 라고 해서 이 새로운 관계를 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이는데 전. 그런데다가 그 이시바 이재명 이시바 둘 다 비주류였어요. 오랜 세월. 네. 비주류 정치로 시작해서 어렵게 정상에 올랐거든요. 그런 정치적 역정에 있어서 유사성도 있고 그럼 할 말이 많죠 서로. 그리고 이시바 총리 개인의 성향이 이재명 대통령과 합이 잘 맞을 정치인입니다. 그 아베 전 총리는 그 전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겠지만 이제는 가버려서 관심 안 가져도 되지만 말이 굉장히 공허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치인이었어요. 거짓말 아주 밥 먹듯이 한다고 아베를 키운 그 보모가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거짓말로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극우 정치인이었다면 이시바는 정치인으로서는 드문 스타일인데 지식인 스타일입니다. 지식인 타입. 책 굉장히 많이 읽고 네. 토론하기 좋아하고 오타쿠 기질이 있어요. 모든 사안에 자기 견해가 분명한 고집도 센 스타일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저서에 사인해달라고 했다잖아요. 네, 23일 부부 동반 만찬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저서를 읽었다고 일본 번역본에 서명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번역본 제목이 뭡니까?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라는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그런 책 있나? 자, 이건 이재명 대통령 기본 조어라고 립서비스 한 게 아니고 이시바 총리는 실제 읽었을 거예요. 다독으로 알려진 정치인이고 네.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스승이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로 일본 총리까지 올라간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안 알려졌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정치인입니다. 저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시바예요. 머리 있을 때. 네. 젊었을 때 이시바인데 오른쪽에 저 사람이 다나카 가쿠에이인데 저 사람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다나카 가쿠에이와 비슷하다고 일본 언론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학교는 초등학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검정고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슷하다고들 하거든요. 그런 모든 점들이 복합적으로 정해서 지난 98년 김대중 오부치, 한일 관계를 얘기하면 김대중 오부치를 항상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의 변곡점이라고들 말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문구를 이번에 공동 발표문에 담았거든요.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문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17년 만인데 이것만 해도 한일 관계가 큰 틀에서 방향 전환을 했다 하고 읽을 수 있는데 두 양반이 이제 밤늦게 통역 데리고 한참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두 양반 다 말이 되고 생각이 되는 양반들이라 대화가 겉돌지 않았을 것이고, 예.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났으니까 그 경험도 공유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각자 국익을 대변하니까 양국 국익이 충돌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으니까 모든 의제의 의견 일치를 볼 수는 없겠죠.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동 발표문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이런 문구 없거든요. 윤석열 때는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 문구는 이제 아베 총리가 제안한 거예요. 2017년에. 그걸 트럼프가 받아가지고 지금 미국이 계속 떠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일본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중국 포위 전략이 있어서 동아시아는 우리가 맡을게. 일본의 돈과 군사력을 맡을게. 라며 한국을 우리 밑으로 넣어줘. 이런 구상인데 프리 앤 오픈 뭐 인도 퍼시픽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프리하고 오픈의 의미는 중국이 주변국들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미국 군함이 자기들 마음대로 드나들겠다는 미국 군사력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겠다. 이런 포위 전략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나라들 끌고 들어가려고 하냐면 인도 퍼시픽이니까. 네. 인도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싱가포르, 대만, 육지에서는 몽골, 한국 등등의 나라들. 이들 나라들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 나라를 지리적으로 연결하면 중국을 포위하는 거거든요. 이런 나라들로 인도퍼시픽 그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말하는데 그런 나라를 연결해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포위하자 이거죠. 중국을 포위하자. 근데 인도는 근데 우리가 왜 중국 포위망에 들어가? 하고 빠져나갔고 네. 윤석열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난 3년간 여기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대중국 포위망에 덥석 들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중국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웃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구는 빠졌지만 그리고 모두 다 공동의 이익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재명과 이시바가 그 이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외교적 파트너십? 그런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일본 순방이었어요.